네,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죠. 그러면서 정책 대결 양상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총괄 조율하는 분이죠. 박완주 정책위 의장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자, 오늘은 국민의힘의 원내 사령탑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김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윤석열 후보에게 1대1 회동 그리고 주 1회 정책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쇼라고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까? 우선 사실 그 이재명 후보가 어저께 느닷없이 네. 아무런 뭐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회동 1대1 회동을 제안했었는데요. 이것은 결국 본인에 대한 그 비리 의혹,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에 이루어졌던 각종 개발 비리 의혹, 네. 그 설계자 몸통이라고 하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다. 우선 뭐 가령 올림픽 게임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가 선수 자격인지 심사를 거쳐 통과해야 게임을 하는 것인데 네. 본인이 자격이 없다, 아예 선수 자격이 없다고 하는 논란 시비에 걸려 있단 말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걸 응거주춤 넘긴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이 의표를 찌르는 방식으로 준비되지 않은 시점에 회동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꼼수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자신들이야 경선 마친 지 한 달쯤 지나서 선대위도 다 꾸려져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지만 우리 후보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겨우 이제 확정돼가지고 아직 선대위 구성도 안 되고 제대로 된 준비도 안 돼 있는 시점에 느닷없이 이렇게 회동하자. 그러면서 토론하자 그런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자기 국면 전환의 쇼다. 내 말 잘하니까 내 말 솜씨 한번 당신 놀아나 봐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예의가 아니죠. 근데 조금 전에 대표님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의표를 찌른 건 맞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꼼수를 쓴다는 거죠. 토론이 언제든지 가능하죠. 누가 토론을 회피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선거 전략이 따로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본인이야 말 잘하지만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지 정말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차이를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을 어필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자격을 언급하셨는데 자격은 민주당 당원들이 우리 당의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을 했으니까 자격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겠지만 국민이 인정하는 대통령 후보냐 지금 전과가 사범이신 분인데다가 그거는 또 좋다 이거죠. 뭐 전과 사범이야 국민적 심판을 받겠지만 그 이전에 지금 진행형인 당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이다. 본인이 술계자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의혹이 지금 휩싸여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 응거주춤 넘겨가 버리고 그냥 그걸 국면 전환해서 자격 심사는 다 통과했으니까 토론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꼼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과 말씀하시면 그 훨씬 전과가 많았던 대통령도 계시다는 점만 말씀드리고요. 대표. 자,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 자영업자 이 손실보상을 전액 지원하겠다. 정부 출범 100일 안에 그러면서 50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혹시 그 당과 상의한 다음에 나온 발언입니까? 어제 발언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전에 그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약을 몇 차례 발표한 것 같은데 그 발표한 공약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 자료를 봤는데 아직 뭐 경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났던 공약이기 때문에 당하고 충분히 뭐 논의했던 공약은 아닌 것은 맞고요. 이제 후보가 된 다음에 그런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재원 조달이 가능합니까? 글쎄 이제 그런 문제지. 이게 지금 당장 금년 뭐 예산 쪽에 그걸 다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만약에 당선돼서 집권하게 되면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동안 이 문재인 정권 내내 불필요한 데다가 불효불급한 데다가 마구 쏟아부어서 엉뚱한 데다가 예산을 낭비하고 실제로 필요한 데는 사용을 안 했다라고 하는 공격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그런 국민적 비난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의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지출 구조 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그러면서 그에 맞추어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드렸던 질문의 취지는 뭐 찬반을 떠나서 정부 출범 100일 안에 50조를 풀어서 손실을 전액 보상해 준다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여쭤봤던 거거든요. 글쎄 뭐 그때 가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예. 추경을 다시 편성할 수도 있겠죠. 100일이라 그러면 석 달이 넘는 기간인데 예. 뭐 민주당 같은 경우 추경 내놓고 한 달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달 만에도 막 강행 처리했던 것 같아 보이는데 지출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결국 정권을 저희들이 잡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민주당 정부가 다 짜놓은 예산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편성을 새로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제시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어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추가 세수를 보면 한 1인당 20에서 25만 원 정도는 지급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했는데 일단 이 접근법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지금 뭐 추가 세수라고 하는데 그게 추가 세수가 아니고 실제 통계상의 수치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일까?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우리 당은 한결같이 그동안 주장해 왔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 이 코로나 경제 상황 속에서 그 대기업에 다니시는 봉급을 받는 분들은 경제적 손실은 없으시잖아요. 그분들은 봉급을 거의 그대로 다 받으시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실제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이런 시혜성 말고 실제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보상제도 그걸 우리가 법에다 통과시키자고 우리가 텐트 쳐서 농성까지 하면서 통과를 시켰던 법이고요. 그 법에 맞추어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법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 쪽에서 계속 제동을 걸어서 충분한 만큼의 지원되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고 현재 그 법에 의한 것마저도 1인당 어떤 경우는 10만 원씩밖에 못 받는다고 하거든요. 아니 10만 원 줄여놓고 그걸 손실보상이라 그러면 그게 눈 가리고 아무 이제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예산의 가용 재원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대표님 말씀하신 김에 좀 그러면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손실보상제를 입법 차원에서 손볼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입니까? 지금 당장 소급 적용을 안 되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급 작년 8월부터인가 이게 국가가 영업 제한이나 혹은 집합 금지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때 이후로 금년 9월부터인가 새로 이제 적용한다는 것인데. 그럼 그 사이 1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손실은 보상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런 문제들을 여전히 봉착하는 것이죠. 국가가 행위를 못하게 하고 영업 못하게 막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한 원칙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그 국가가 이번에 보상하는 그 제도가 집합금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이렇게 좀 손실보상을 좀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영업 제한 중에서도 뭐 그 인원 제한 이런 거 몇 명 이상 안 된다 이런 제한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 한다는 게 겨우 10만 원 정도 수준을 한다는 것인데 그걸 보상이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놀리는 거죠. 차라리 안 하면 못하지 않겠어 사람 부하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뭐 시간 제한, 인원 제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지원하지 않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실질적 지원이 거의 안 되는 공연업, 기획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관광업, 여행업 이런 부분들요.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게 우선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혹시 그러면 관련해서 그 당에서 그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현행 법에 의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한 것이라고는 보시는데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소급 부분은 아직 법을 새로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상 문제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제외 실질적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매우 쥐꼬리만큼 보상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제대로 된 보상을 하는 것을 그거를 1순위로 해서 논의해봐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재원이 소요되느냐. 정부가 지금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 소요 재원 자료를요.
그 자료를 제출하면 그에 맞추어서 재원을 조정해보자. 그게 기본 입장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지금 입법 사안이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 당의 입장은 정해졌습니까? 벌써 정해져서 다 발표했는데요. 우리는 개발이익 환수, 과도한 부당이익이 발생하는 것 안 되죠. 당연히 환수해야죠. 그거 말할 것이 더 있겠습니까? 어떻게 과도한 부당이익을 받아가는데 그런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해야 될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은 이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느닷없이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 자신들이 후보가 저질러 놓았던 그런 당군 이래의 최대 개발 비리,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거는 이미 그 사람들이 먹고 튀었으니까 놔두고, 앞으로 생기는 것만 막자 이런 건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돈 1조 원 가까운 돈을 먹고 튀는 걸 놔둔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와 동시에 대장동에서 이렇게 부정이익을 마구잡이로 뜯어간 사람들, 그거 부정이익을 환수하자, 그거 진상조사하자는 법을 제출해 놓고, 그것도 같이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거는 딱 눈 감아버리고, 향후 발생되는 개발 이익만 환수하자 그러면, 그럼 과거에 일어났던 건 다 면제부조하는 건가요? 잠깐만 대표님, 그럼 여기서 사실 확인 하나만 좀 할게요.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장동 부정이익 환수가 법으로, 그러니까 입법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래요? 그러면 입법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 입법 제출 다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관련된 그게? 진상조사와 부정이익 환수법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법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대장동에서 부정하게 가져간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당연히 있죠. 그래요? 네. 이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 의문을 가지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법률가니까. 네네.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거 당연하죠. 그 부정이익을 가져갔는데 그걸 환수하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거기다 배임 행위가 다 개입돼 있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그걸 지금 놔두고 은근슬쩍 넘어가자는 거잖아요. 말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방안 갖고도 지금 그 당정 이야기가 좀 다르던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희 당은 벌써 한 3, 4개월 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내년부터 부과한다는 건데 이거 유예된다고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유예된다?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발표됐고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에 대한 충분한 피해자 보호장치, 투자자 보호장치, 그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규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제도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 손해본 사람에게는 당신이 알아서 손해 다 안으시오 하고 이익 본 사람에게는 세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하면 국가가 그거는 할 일이 아니죠. 국가가 할 도리를 한 다음에 그에 맞추어서 피해자 보호와 동시에 이익 본 사람에게는 과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법이 미비되어 있으니 빨리 보완하고 그 거래와 관련된 거래소에 관련된 각종 조치들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또 공정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세금을 매겨라. 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이미 그 법도 저희들이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과세를 유예하자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질문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꼭 처리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주택 공급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들이 많이 제출해 놨는데요. 각종 세금의 문제라든지 도시정비,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의 그런 용적률 확대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내집 마련 기회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서민주택의 취득세에 대한 그 일정한 부분이 면제를 해주는 것이라든지 생애 최초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걸 연장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을 제출해 놓고 있고요.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득세법, 조세 특례 제한법 많은 법들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청년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이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 경제활동 총치법이라든지 고용정책기본 여러 가지 재개정법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실질적 민생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대표님이 연결한 김에 좀 이 문제 하나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민주당에서 대표님 향해서 2007년에 KTX 노선 변경 덕분에 인근 임야를 보유했던 대표님이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 TF까지 꾸렸잖아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답답하고 정말 김기현이 입을 막기 위해 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될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너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거 그렇게 뭐 TF 만들지 마시고 특검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단 하나도 제가 뭐 불법이나 그 양심에 그리 길 없으니까 네. 그거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하고 그와 동시에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이재명 특검하자. 같이 특검 다 받자. 심지어 우리 윤석열 후보도 본인 뭐 고발 사준이 뭐니 어떤 뭐 특검 다 하자, 같이 동시에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국민적 의혹이 생기면 특검 받아서 삿사시 뒤집시다. 그런 다음에 진실이 뭔지 밝히자고요. 아니 그 뭐 치사하게 뒷공문에서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단 한 풀도 제가 그릴 게 없으니까 그릴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특검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 아니 뭐 많아지더라도 국민적 의혹이 생명하죠. 뒷공문에 숨어가지고 뭐 TF니 하고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 다 고발할 겁니다. 고발장 거의 다 써놨습니다. 곧 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